근데 저는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주식을 해서 좀 안 좋은 상황을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에 손을 안 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은 자기는 공부를 잘하면 된다, 될 것이다. 공부를 안 하고 손을 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미친 듯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말려야 할까요? 내버려둬야 할까요? 공부를 해서 네. 해결된다면 돈을 못 벌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돈에 대한 욕구는 굉장히 강한 편이니까 네. 학교 공부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네. 공부만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다면 충분히 공부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지만 이제 또 극단적으로 진짜 공부 없이 주식 투자만 그렇다고 해서 매일 사고 팔고 하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도 않아요. 저는 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지금 시대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상품을 제외하고 네. 주식만 하는 것도 좀 반대를 해요. 그렇죠. 또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뭐냐면 구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좋은 성장 주식들은, 좋은 주식들은 네. 배당 수익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금리가 1% 미만이라는데 네. 그런 부분들은 평균 아마 한 2.5%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에 놔두는 것보다 시세 차익을 생각 안 하고 네. 좀 어느 정도 묻어둔다면 배당 수익이 오히려 더 은행 예금보다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접근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무수한 사람들하고 상담하다 보면 장기 투자를 되게 못 하세요. 또 어려워요. 어느 정도가 장기인지도 모르고. 네. 그래서 그럼 또 재미도 없으니까 네. 어떤 주식에 대해서는 요거는 내가 10%, 15% 정도 오르면 매도해서 수익을 좀 올리겠다 이런 주식도 좀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하신다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간의 여유가 있는 돈의 일부는 주식 투자를 해도 괜찮고요. 여기서 이제 공격 자산하고 안전 자산의 비율이 좀 나눠지겠죠. 네. 신랑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다 성공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는 게 네. 실패를 좀 줄이는 방법이고 네. 단 공부를 하더라도 뭐냐면 좋은 이게 뭐 어떤 주식이 아까 얘기하듯이 네. 어떤 주식이 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갈까 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합리적인 기대 수익률을 갖고 좀 내 자산을 좀 배분해서 투자를 한다면 지금 시대에는 주식 투자도 저는 일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기대 수준, 합리적인 기대 수준을 가지래요. 많은 사람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 재무 설계를 몇 년 정도 하신 거죠? 제가 한 24년 정도 해왔죠. 네. 24년. 와, 네. 저희는 보통 10년만 일해도 굉장하다 하는데 24년 재무 쪽에만 몸을 담그셨는데 여러 사람을 만나셨을 텐데 그 중에서 진짜 이런 사람은 아무리 뭐 이렇게 돈을 갖고 와도 못 바꾼다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쉽게 변한다. 나는 정말 이런 좋은 케이스를 봤다 싶은 게 있을 텐데 네, 한번 나눠서 얘기를 해주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현상 유지 편향하고 마찬가지고요. 책에나 아마 책을 읽으셨다면 네네. 재무 설계 쇼핑을 하시는 분을 봤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자꾸 돌아만 다니면서 뭔가 바꿀 생각이 없이 정보만 얻으셔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뭐 그런 분들은 저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설계사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네. 매칭이 되고 네. 따를 만하다면 내가 실천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은 바뀌지 않는 부분이고요. 제가 제일 인상에 남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9년에 내통장 사용 설명서를 써서 그 책이 무지하게 많이 읽혔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저한테 상담 신청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삼성 휴먼센터라고 네. 기흥까지 일부러 찾아갔어요. 네.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 친구는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은 많았지만 현재 하고 있는 거는 다 엉터리로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네. 그때 제대로 이제 네. 재무 설계를 하고 목표를 세우고 현재 잘못된 걸 고치고 소비하고 지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한 후에 네. 그 후에 실천을 하셔서 아마 제 고객분 중에서는 최고의 우등생이고 오. 이제는 뭐냐면 다른 분들을 가르쳐 주세요. 와, 싶은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바뀔 수 있고요. 네. 단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음. 설계사가 얘기할 때 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네. 나를 위한 건지 아. 아니면 자기의 수익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그것만 좀 판단할 수 있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네. 20대, 30대 오죽하면 요새 플렉스 소비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현재 명품 소비나 이런데 지출 같은 거 하는 거를 플렉스 소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한테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부채의식을 좀 갖고 그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제 작은 경험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사명감도 있고 보람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하는 거에서 그분들이 하시는 거에 네. 조금만 수정을 해드리면 네.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하는 네. 편이고요. 상담도 용기가 없으면 절대 안 돼요. 맞아요. 용기가 없는 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네. 나 돈 너무 조금인데 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개하지? 네. 이런 부끄러움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상태일수록 음. 와서 네.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잘 쪼개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하고 용기 내서 오시면 네, 윈윈 해 주신다고 하시거든요. 네, 찾아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꼭 제가 아니더라도 네, 찾아가고 제가 이제- 싶어요. 24년의 노하우가 제가 아니더라도 한 권의 책을 내셨습니다. 한 권의 책을 내기도 정말 힘든데 그리고 또 그냥 노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일도 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11권의 책을 언제 쓰시고 시간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 책을 쓸 때는 네. 제가 이제 저 혼자 단독으로 썼던 책이 2009년에 첫 책이 내 통장 사용 설명서였어요. 아, 네. 그 책은 한 1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고 아, 대신 결과는 굉장히 좋았던 그쵸. 편인데 예. 그때 왜 힘들었냐면 네.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힘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진력이 나는 거예요, 중간에 쓰다 보면. 네, 네. 근데 한 권을 다 이제 완성을 하다 보니까 네. 그거 쓸 때는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시는 책을 내가 안 쓴다 이런 생각이 초반엔 들어요. 처음 한두 권, 두세 권 이럴 때는. 네. 그런데 이제 다 쓰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네. 또 저는 이제 상담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치들이 녹아들면서 어떤 주제하고 컨셉이 생기면 네. 그때 또 책을 써야겠다는 욕구가 생기고요. 평소에 네. 저는 책을 쓰고 싶은 분들이 책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맞아요. 그분들을 네. 위해서 조언을 드리면요. 네. 그냥 책을 써지는 경우는 없어요. 아. 평소에 블로그도 하고 네. 페이스북에 포스팅도 한번 해보고 네. 이런 글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나면요. 음. 글을 쓰는 게 상당히 좀 빨라지고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일과에 아무리 바쁘더라도 네. 시간을 쪼개서 글을 써나갈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네. 처음이 힘들지 처음 하고 나면 네. 음, 쉽다? 쉽지는 않고 네. 어느 할수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내가 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되고 네.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알기 때문에 네. 좀 더 일상 속에서 녹여서 제가 책을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시간 아닌가요? 우리 재무 쪽도 공부를 하고 책 쓰는 노하우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 아주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재무 관련 책만 계속해서 쓰고 계신데 네, 이렇게 재무 관련된 책을 찾는 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중요한 부분은요. 너무 허황된 얘기를 쓴 책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게 좀 근데 끌리긴 하죠. 네, 너무 큰 부자들의 얘기나 뭐 이런 현실에 와닿지 않는 실천할 수 없는 얘기를 선택하는 것보다는요. 네, 제 책처럼 네. 읽어보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골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면서 계속 재테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재테크 책은 뭐냐면 네. 가끔가다 한 번씩 읽어줘야 돼요. 아, 그렇죠. 시대를 따라가는 것도 있지만 어떤 네. 느낌이 있냐면 네. 동기부여가 되는 느낌이 가끔씩 있어요. 음, 그러니까 나를 잡고 네. 깨워주는 거죠. 아, 그 전에 이제 해야 될 방법은 뭐냐면 내가 책을 읽으면 그 중에 하나라도 네. 꼭 실천하는 음, 습관을 들이고 실천하는 걸 한번 택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가지수를 좀 늘려갔으면 좋겠고요. 네. 요새 책이 비싸니까 안 사셔도 돼요. 요새 도서관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런 네. 데서 빌려서 네. 이렇게 읽어보다가 네. 진짜 좋은 책은 사서 소장을 하면서 아, 맞아요. 가끔 뭔가 좀 헷갈리고 방법을 찾을 때 음. 꺼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동기부여도 되고 도움도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소비자와 또 예, 우리 개인의 삶까지도 지켜주시는 마음 따뜻한 저자님이라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아, 근데 제가 정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책이든 그냥 읽고 좋아서 그냥 끝나는 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실천하는 게 좋은 책이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 책 읽고 CMA 이제 개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적금과 예금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 좋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길게 또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부자는 누구나 다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누구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이천 저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